우리는 왜 병에 걸리는가? 건강한 것과 질병에 걸린 것 사이에는 미병, 즉 병이 들어왔으나 구체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몸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것을 급성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체는 인체에 들어와 잠복하고 있으면서 영양소를 빨아먹으며 힘을 키우고 인체의 면역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할 시간을 법니다. 이것이 바로 병이 들어온 불건강한 상태이고, 이 병균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병에 걸린 것이자 만성질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체를 키우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뼈의학에서 병을 일으키고 키우는 요소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 즉 독기, 냉기, 음기에서 모든 병이 시작되고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없습니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로 강과 지하수가 오염되면서 더 이상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납, 순, 카드뮴, 니켈, 알루미늄, 성면과 같은 중금속은 한번 몸 안에 들어오면 쉽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혈액 속에 있는 납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30일 정도 걸리지만 뼈 속에 들어간 납은 30년이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인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는 소화나 호흡과 같은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요산과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또 혹시 주위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체온을 한번 재보세요. 놀랍게도 암 환자들은 모두 저체온이거나 아니면 몸의 부위별로 체온이 매우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고열이 나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만 알고 보면 고열보다 저체온이 훨씬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 것은 면역세포가 병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체온은 몸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성적인 저체온을 가진 사람은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도 거의 차도가 없습니다. 신체 조직이 수축되고 세포 활동이 느려져 결과적으로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의 증상은 사지 말단에서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발끝에서 손끝, 다리, 팔 등을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갑고 창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차가워진 팔과 다리로부터 돌아오는 차가운 혈액은 심장이나 간장 같은 중요한 내장기관의 온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기관의 체온이 지나치게 내려가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열을 내리기 위한 해열제, 설사를 멈추기 위한 지사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 등을 달고 살았습니다. 모두 몸의 정상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약을 자주 먹고 효과도 없는 백신 주사를 맞고 중금속과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독소,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음식들을 섭취하였기 때문에 저체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온도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려야만 모든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러한 약과 독소로 저체온이 되어버린 인체를 복구하고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모든 기관들을 움직이는 힘은 전기에서 나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전기고, 모든 기관과 세포 간의 연락과 협력 작업도 전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전기가 없으면 TV나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기가 약해지면 형광등이 가물가물해지듯 생명력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인체에 필요한 전기를 얻을까요?
물론 우리 몸의 세포에서도 전기를 발생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인체 전기를 얻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활하는 지표면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지구 전체를 보면 하루에 44,000번, 매 초마다 100여 개의 번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번개를 통해 지표에 전기가 충전되고 우리가 맨발로 지표를 밟으면 전기가 우리 몸에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으면 전기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익히지 않은 감자의 전기 측정기를 대보면 전기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굽거나 익힌 감자에서는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공된 식품에는 전기가 없고 오히려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몸 안의 전기를 소비해야 합니다. 우리 근육은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은 전기를 충전하는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우리 몸이 전기를 획득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고층 빌딩에 살면서 땅을 맨발로 밟지 못하고 익히고 가공된 식품을 먹고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왜 현대인이 전기가 부족한지, 나이가 들면 왜 전기 부족으로 만성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불량한 위생 환경과 먹을 것이 부족해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을지언정 만성적인 질환을 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언제나 완벽한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즉, 뼈에서도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쉽고 노화 현상도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쉽게 쇠약해지고 병에 잘 걸리는 것은 걸을 때 충격으로 인해 발목에서 발전하는 전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걷거나 운동하면 뼈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압전 효과라고 부르며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압전기 또는 피에조 전기라고 부릅니다. 뼈의학에서는 이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은 독기, 냉기, 음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소를 제거하고 저체온을 가져오는 냉기를 몰아내고 음기를 이겨내는 인체 전기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건강기구가 바로 미라클 터치입니다. 여러분이 미라클 터치로 자신의 몸을 샅샅이 눌러보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MRI도 찾아내지 못하는 숨어있는 병체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고 내 몸이 이유도 없이 아픈 원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 치유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라클 터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사용상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침술이나 뜸은 정확한 혈자리나 뜸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미라클 터치는 아픈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고 문질러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부작용이 있을 리 없고 수술을 하지 않으니 후유증도 없고 회복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있다면 단지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라는 것뿐입니다.